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전 일단 반도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폐지가 아니라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물론 모멘텀이 있었죠. 기술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간 건데 그 종목군들 말고도 엔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정말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작동하기 전까지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5% 이상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막 돌아서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오늘 이제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공략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 PCB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B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많이 좀 뉴스가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이제 IT 제품에 대한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IT 전반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IT 전반이 좋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쪽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준비하고 나서도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해성DS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하나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매출이 더 큽니다. 근데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IT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IT 부품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차량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부품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IT 세트 수요. 오늘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차량용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대다수의 부품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고객사가 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드 프레임 쪽 같은 경우는 IT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전장 쪽에 대한 차량용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전 세계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해성DS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반도체 기판 쪽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DX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쪽과도 엮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또 DDR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앞전으로 가면 DDR5가 있어요. 근데 DDR5,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이 세대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유율 기준으로는 올해가 돼야지만 올해 2024년도에 DDR5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해성DS라는 기업에는 매출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해성DS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올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실적, 만약에 1분기 때 실적이 나오고 2분기 때 실적이 나온다면 그 실적이 여러분 최고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일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을 내놓을 텐데 그 실적이 살짝 눈높이에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2분기 실적은 거의 90% 이상 좋아질 거예요. 3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 봐야겠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부담이 되니까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데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종가에 좀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1월 2일 날 만들어놨었던 최고점이 61,700원인데 목표가는 일단은 61,000원까지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해성 DS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해성 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61,000원, 손절 라인 4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일단 본부장님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음식료 쪽에서 네.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음식료 쪽에 좀 토픽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은 트렌드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 쪽에 좀 트렌드가 맞춰져 있지만 알게 모르게 CJ 제일제당은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가져온 종목이 일단 CJ 제일제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를 끝으로 실적이 지금 역성장 추세가 일단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외식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3천억이 넘는 수치가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올해는 오히려 매출적인 성장 부분들이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CJ 제일제당이 지금 외식 수요를 내식 수요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신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가까운 편의점만 가게 돼도 굉장히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외식 물가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내식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요리라는 부분들도 뭐 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한정적인 부분들인 거죠. 습관화처럼 돼 있는 가정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뭐 요리를 하다가도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좀 많이 찾는 그런 추세들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CJ 제일제당은 계속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호적인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대형 기업들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쪽 사업까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신 같은 경우가 미주 지역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 영업 활동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호적인 업황에 대한 시그널 부분들이 올해 바이오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셀렉타를 매각을 하면서 스페셜티 아미노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모멘텀과 플러스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붙어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 밸류가 굉장히 저는 좀 싸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바닥을 잡고 나서 박스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면서 움직여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금 박스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앞전에 이미 한 2번 정도의 리테스트 기간을 거친 상황이거든요. 리테스트의 기간을 거치면서 물량을 또 일부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번에는 명확하게 돌파해주고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종가로도 베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목표가는 한 37만 원까지 좀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스만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37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물량이 많은 모습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천히 37만 원대까지는 가격 상승 구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는 앞전 거래대금이 좀 실렸던 기준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한 29만 원대, 29만 5천 원. 이 라인만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현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